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강서구 생곡 소각장 확장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명지 소각장이 폐쇄를 앞두고 있는 데다 생곡 소각장은 푸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불가피한 확장이란 설명인데요. 하지만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고 10만 명 이상 유입이 예상되면서 반발은 거셉니다. 정치권에서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14개 구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처리되는 강서구 생곡 소각장입니다. 현재 하루 약 9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지 소각장이 사용연한 20년을 훌쩍 넘기면서 폐쇄를 앞두고 있고 2030년부터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장 추가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부산시는 2017년 생곡 소각장 인근에 하루 800톤 규모 소각장을 더 짓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직선거리 3km 떨어진 곳에 에코델타 시티가 들어서 약 3만 가구가 생활할 예정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비슷한 거리에는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이 커지자 강서구 의회는 소각장 조성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폐기물 처리 시설 10개가 강서구에 몰려 있다며 30년 넘게 주민들이 고통받아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미래로 발전하는 강서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 때문에 또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부산시에서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각 구군이 자체 처리 시설을 건립해 스스로 폐기물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지역구 김도읍 의원은 박형준 시장을 만나 생곡 소각장 확장 백지화를 요구하고 대체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체 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백지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백지화 하겠다고 발표를 못하는 게 우리 시가 이제 어쨌든 폐기물 그럼 처리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대체 부지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 소각장 확장 사업.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부산시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체험, 관광 혜택이 마련됐습니다. 시험 후 재충전과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혜택이 부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수험표나 응시 증빙 서류를 지참한 학생들에게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전망대는 입장료가 50% 할인되고 태종대 다누비 열차 역시 절반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 생태 탐방선은 2,000원, 부산 시티투어 버스는 25% 할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을 제공합니다. 수험표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연말까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상설전시관 무료 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1:1 진로 상담과 재테크 교육을 통해 예비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중고교를 직접 찾아가 도시철도 기관사 체험과 강의형 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철도사업소 견학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각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입시 설명회와 맞춤형 1:1 진로 상담, 고교 학점제 이해 교육 등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가덕도 주민들은 신공항 건설이 시작되면 생계를 잃고 삶의 터전도 떠나야 합니다. 이들의 재정 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안이 주거시설을 지어주는 데 그쳤다면 개정된 법안은 다양한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들어설 대항마을 일대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가덕도 주민들은 평생 이어온 생계를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이들의 재정착과 생계 지원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가덕신공항 건설특별법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만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만 옮겨주는 데 그칠 뿐 생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안은 사업 시행자뿐 아니라 시도지사, 구청장 등이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외에도 상업시설 용지를 공급하고 분묘 이장과 수목 벌채, 지하수 굴착 등 다양한 사업을 가덕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기대감은 좀 큽니다. 어쨌든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주장할 수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특별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주민들의 이주와 생계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표류 중인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정상화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주말 국내 최대 게임 쇼가 펼쳐진 덱스코에서 e스포츠와 관련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e스포츠 재단과 박물관 설립을 위한 첫 걸음으로 정책 세미나가 열린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AI 스마트 체육 미래 포럼이 창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9월 출범 이후 첫 행사입니다. 이들은 개인과 AI, 교육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를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표준화를 만들고 교원을 양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AI 스마트 체육을 주제로 정책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시연도 선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체육의 영역에 적용해서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또 교육적인 어떤 선생들을 어떻게 배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런 포럼이 전국에서 최초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부산이 AI 체육 혁신 도시를 갈 수 있는 가장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한국 AI 스마트 체육 미래 포럼은 산학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e스포츠 진흥재단과 박물관 설립의 기틀을 마련해 부산을 e스포츠 수도로 도약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인공지능과 체육 그리고 학교 교육의 결합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전도유망한 분야입니다. 이 부산 같은 경우에 경제가 많이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 그것이 우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이런 분야가 중요하고요. 이번에 부산교대와 함께 이 부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포럼은 또 스마트 체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글로벌 최초 K 스마트 체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청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부산이 스마트 체육을 통해 이 스포츠 수도로 거듭날 수 있을지 포럼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그동안의 주요 정책을 마무리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7.5% 늘어난 규모로 민선 8기의 주요 공약과 정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선 8기의 두 가지 핵심 목표인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허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에 8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모든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무상 보육이 전면 시행되고 신중년 일자리 확대와 보훈수당 확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시행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부산의료원 호흡기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또 15분 도시 구현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1조 4,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최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필두로 낙동강 국가정원과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등 3개 국가사업 지정을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공원도시를 조성합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도시 철도망 확충 등 글로벌 물류 교통 인프라 구축에 4천억 원대가 투입됩니다. 가덕신공항 허브공항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항공물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여객 물류가 연계된 복합기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세계적인 미술관과 오페라하우스 건립,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 콘텐츠 도시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 교육청도 올해보다 1,900억 원 늘어난 5조 5,317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교원용 노후 PC 교체와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등 미래형 학습 환경 구축에 515억 원을, 사립 유치원 무상 교육 조기 시행과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돌봄 확대 등 학생 중심 교육 복지에도 4천억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외 18,000여 명의 시민예술가들이 해양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예술로 되살리는 기획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곳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녀들이 쓰는 태왁이 전시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린 물건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폐 그물에서부터 아이들 장난감까지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바다로 떠밀려온 쓰레기들을 모으는 행위인 비치코밍 활동가 18,000여 명이 부울경과 일본 해안에서 모은 쓰레기 중 일부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이제 강한리 해변에 완전 쫙 덮인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 작가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광안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좀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수거하는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고 비치코면서 그걸로 다시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일본인 작가가 일제 강점기 부산에서 거주한 할머니를 떠올리며 만든 작품입니다. 일본과 부산을 잇는 바다에서 채취한 소금과 할머니의 흔적을 찾아보는 영상을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만든 작품전이 부산 중구 한성 1918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크게 2개의 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도를 넘어라는 전시는 지난 5년 동안 부산문화재단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비치코밍을 해온 결과물과 기록을 소개하는 전시고요. 그리고 다시 태그라는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에 관련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엔 한국과 일본의 작가 14명이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 장소인 한성 1918은 부산생활문화센터에서 내년부터는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해 운영될 예정으로 재생과 순환이란 전시 주제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고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인 기북면은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산골 마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변화가 일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특별한 모녀의 이야기를 HCN 공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이기도 한 마을. 이곳에 정착한 모녀의 하루는 텃밭 일가로 시작합니다. 예정을 쏟은 작물들이 하루하루 커가고 수확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엄마를 따라 귀농한 20대 딸 최소윤 씨도 제법 농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녀의 또 하나의 임무는 기북면을 알리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엄마와 함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맡으며 감각적인 SNS 영상까지 제작해 기북면의 매력을 전파합니다. 바쁜 하루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막상 오면은 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청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체험 농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열고 있으면은 기북 안에서도 놀 수도 있게 이렇게 하루 코스로 이렇게 놀 수 있겠네라는 거를 가지게 된다면은 좀 기북이 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2년차. 30여 명의 타 지역민이 기북을 찾았고 실제 포항으로 귀농 귀촌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보기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거주하시니까 밤에 불도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마을의 어르신들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유모차 밀고 가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이래가 마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활기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이 대표는 농부가 벼를 심고 수확을 하듯 소멸 위기에 직면한 기북면에 다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저희 책에도 보면 이게 사진 한 장에 동네 애들이 이렇게 소복이 나왔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동네 애기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마을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와서 애기도 많이 낳고 예전처럼 저녁 때 되면 누구야 밥 먹으러 와 이러고 이 집 저 집에서 막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이 마을도 빈집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 모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북이라는 숲에서 이제 하나의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북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들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같이 늙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한때 돌잔치 선물로도 부담 없던 금반지가 이젠 한 돈에 80만 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금 그 속에 담긴 우리 사회의 불안과 기대, 금값의 비밀을 김진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요즘 뉴스나 일상 대화 속에서도 자주 들리죠. 금값이 또 올랐다. 요즘 금값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금은 비싸고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을 믿을까요? 오늘은 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금값 왜 이렇게 비싼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불안입니다. 전쟁, 물가 상승, 경기 둔화처럼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위험한 자산을 팔고 안전한 자산, 즉 금으로 몰립니다. 금 시세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요즘 금값 상승의 절반은 환율 효과, 나머지 절반은 불안한 심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값은 누가 정하는 걸까? 전 세계 금값은 영국 런던 금시장이 매일 2번 고시합니다. 이게 바로 국제 금시세의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금은방이나 거래소는 이 국제 시세에 환율, 세공비, 부가세를 더해 국내 시세를 정합니다. 국제 기준, 환율, 부가 비용이 합쳐진 것이 바로 오늘의 금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금값은 다 같은 걸까요? 11월 10일 기준 국제 금값은 온스당 약 4,001달러. 국내 금값은 한돈 기준 73만 원에서 8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온스는 약 31g, 한돈은 3.75g인데요. 국제 금값을 1g당 가격으로 나누고 한돈 가격으로 계산해 원화로 환산하면 67만 5,206원. 국내 금은방은 세공비와 유통 마진이 붙어서 국제 금값 대비 10에서 15%가 상승한 약 73만 원에서 82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금의 국제 공용어는 달러지만 각 나라가 말하는 가격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도 다 같은 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K 금은 순도 99.9%, 18K는 약 75% 금에 나머지는 다른 금속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라도 순도가 낮으면 값도 낮습니다. 실제로 18K 반지는 24K보다 약 20에서 25%가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금값은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2000년대 초반 돌잔치나 결혼식 때 금반지를 준비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돈이 3, 4만 원대였는데요. 하지만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으로 불리던 금에 돈이 몰리면서 금 한돈 가격이 15만 원을 넘었습니다. 2012년엔 20만 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금값 거품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후 잠시 15만 원대로 내려섰다가 코로나 시기엔 다시 급등. 2023년, 2024년을 거치며 한돈은 3, 40만 원을 넘어서더니 올해는 70만 원, 많게는 80만 원 초반까지 오르내립니다. 금 한돈이 100만 원 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느껴집니다. 금은 불안의 자산입니다. 세계 정세가 흔들리거나 물가가 불안정할수록 오르고 경제가 안정되고 금리가 오르면 다시 내려섭니다. 결국 금값은 영원히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금 시세를 본다는 건 어쩌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가를 확인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 기온은 약 5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거나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 느낌이 도는 쌀쌀함이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